네, 언제 들어도 또 언제 만나도 늘 신선함과 또 새로움을 전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내악단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림의 대표 신창렬 감독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새롭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그림 멤버가 창단 공연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몇 년이었죠?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년 전이에요. 네. 그게 저는 한 9개월 전쯤의 느낌인데 그때 굉장히 신선했고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그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게 19년 정도면은 90년대 말인가요? 아니요, 2001년. 초반. 네, 계산이 안 되네요. 2001년, 2001년도예요. 2002년. 한창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때인데 그 당시에 그게 어디였죠, 공연장이? 건국대학교 세천동홀이었나? 그때 아마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많은 그런 이제 퓨전 음악이라든가 이제 이런 실내악단 활동하는 팀들이 많았지만은 이전과는 또 다른 그런 아주 그 확실한 새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창단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창단 배경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저가 같이 있던 연습실이 슬기동 연습실이었어요. 그래서 슬기동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이제 공연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창작 활동에 그럼 거기 사당동 거기에 있었어요? 그 밑에 다스름도 있었는데. 다스름. 거기 지하에 다다 녹음실에. 맞아요. 다다 녹음실에 나가면서 다스름이 거기 들어갔죠. 예, 거기 2층에 이제 슬기동이 있었고, 거기서 같이 하셨군요. 네, 그 다다 녹음실에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주도 하고 이제 녹음 일도 거기서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슬기동에서 이제 가끔씩 또 연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배우고 있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타악기 전공이었는데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녹음 일을 또 겸하면서 음악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품 작업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소품 작업들을 한 몇 곡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몇 개 없었던 그 온라인에 그 음악을 올리는 인디 씬에서 음악을 올리면 그 음악들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제 얘기해드릴 텐데 밀림닷컴이라고 그런 사이트에 저희 음악 데모곡을 올렸더니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국악이 이제 이런 분위기의 음악도 있는지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음반사에서 그걸 보시고 연락이 왔어요. 음반 제안을 하셔가지고 일집 음반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죠. 그 팀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약간 파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되게 파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슬기둥, 뭐 어울림, 오늘음, 다스름 이렇게 세 글자가 막 유행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죠. 예. 그러는데 이제 그림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영어로 더림, 그림, 뭐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표기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이제 데모 음악을 만들고 그때까지는 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무대에 니네 좀 잠깐 올라와서 하는 공연이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해주면 어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연에 잠깐 무대에 오르기로 했는데 대기실에서 소개를 할 이름이 없으니까 팀 이름을 지금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팀 이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그러면 더림 어때? 더림? 어려운데 그걸 이제 그 림으로 직역을 하자. 그래서 그 숲이라는 이제 어떤 뜻과 숲의 울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중의적인 이제 또 해석을 포함하여 그렇게 쓰자라고 해서 그래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올라가자 그래서 그림으로 소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림이 됐네요. 그 운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슬기동 뭔가 세 글자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강박관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뭔가
우리 해보자. 뭔가 네. 우리끼리 음악을 해보자. 특히 여성 연주자들을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의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 합의를 받은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때 지금 이제 이화여대 그 김선욱 교수하고 저하고 다스름. 예. 사실 음악에도 다스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도 그렇고 이런 이름은 우리가 자기 개인의 이름도 이름이지만은 어떤 그 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선생님 하실 네. 때는 세 글자가 유행이었고요. 그렇죠. 저희 때는 두 글자예요. 사계 공명 그리고 맞아요. 그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림 공연을 보고 또 제가 이제 그림을 만났던 게 아마 지금 이제 막 생각했는데 2003년도였던가요? 그때 호아마톨에서 그 KBS FM 국악무대인가에서 제가 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가지고 이제 국악곡으로 편곡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그때 그림 연주를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게 2003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키보드 연주했던 그 현정. 예, 신현정 씨가 굉장히 연주를 잘해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곡이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날 그 그림이 출연하면서 제 곡을 연주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악보를 아마 치밀하게 안 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제 바람의 나라는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하고 어떤 그런 인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늘 친근한 팀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년이 흘렀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올해 만으로 20년이 그러게요. 됐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보통 단체들이 생겨나면은 평균 그 유지하는 연도가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뭔가 막 자기 개인 그 돈도 투자해서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뭐 악기 받침대 그때는 사실 개인으로 받침대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에요. 단체나 학교에만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개인은 어떻게 해서 사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돈 걷어서 받침대 사고 이제 이렇게 다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체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림도 사실 이제 그때 그러고서 이제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아졌고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튀는 그런 이제 음악들을 보이는 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묵묵히 항상 어딘가에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러다가 최근에 서강대미로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거의 20주년 공연이었던 셈이네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굳이 20주년을 이렇게 달고 싶지는 않아서 20년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이제 현재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강대에서 저희가 2년 정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진행해온 한국화와 음악의 이제 발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창작 음악을 새롭게 진행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꽤 오래됐죠. 이 그림 작업을 하신 것도. 저희가 예전에 바람의 화원이라는 SBS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음악을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 PD님이 이제 계속 이건 꼭 그림이 하셔야 된다고. 이건 그림 작업이니까 그림이 하셔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저희가 그림하고 관련된 작품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모 기업에 이제 송년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전에 그림이 와서 그림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도 왔구나. 우리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었던 터에 그걸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림과 우리가 나란히 같이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림 이야기를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게 이제 여백의 반영 이게 이제 이번 공연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여백이라는 것도 그림의 어떤 여백을 염두에 두신 거죠. 한국화는 그림 이면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일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이 있더라도 그 그림의 뒷이야기 그리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시나 그림의 사연 그리고 작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림은 한국화는 먹을 주 소재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려진 곳보다 그려지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그림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그려지지 않은 곳을 음악으로 채우면 어떨까라는 예. 뜻에서 여백의 반영이라고 네. 제가 아쉽게도 이번 공연을 못 봤어요. 꼭 가서 보려고 했는데 한 번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못 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몇 작품을 이렇게 음악과 함께 만난 건가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곡은 총 한 12곡 정도 되고요. 네. 공연에 올린 작품은, 이번 공연에 올린 작품은 총 8곡입니다. 그럼 이제 그 곡은 작곡을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스케치는 이제 큰 덩어리의 음악들은 스케치는 제가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같이 연주자들의 어떤 그 바리에이션이나 네. 조금 섬세하게 같이 상의해서 편곡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왜 누구누구 작곡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네. 상작곡인 경우에. 그럼 여기서는 그런 공동 작업이라고. 네, 공동 작업이라고 예.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육체라는 개념으로 농담, 그리고 흑백, 그리고 건습이라는 그 한국화를 다루는 그림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툴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개념의 육체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각각 나눠서 연주자들이 각자 개인들이 자기 음악을 연주를 하는 곡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공연하신 그 음악도 그러면 음반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음반을 지금 급하게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음반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함께 보여주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 작업의 사실 최종은 전시와 음악이 함께 진행하는 전시 음악회로 진행이 되려고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 지난번에는 조금 더 공연의 형태에 맞는 여백의 반영, 블랙모드가 네. 진행이 됐었고, 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전시 성격에 맞는 라이브는 이제 최종의 라이브가 한 번 공연이 있겠지만 네. 평상시에는 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관람할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어떤 형태로 이게 이제 원화를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공연장 로비에는 이 그림들을 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내려서 직접 원화를 최대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놓았고요. 네.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음악과 동시에 음악 이제 연주되는 공간 앞에 큰 그 샤막 그림을 이제 배경으로 놓고 네네. 홀로 스크린을 네, 내려놓고 네. 거기서 이제 디지털 작업이 되어 있는 영상 디자인으로 네. 영상, 그러니까 그림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연을 저희가 유튜브나 이렇게 통해서 볼 수가 있나요? 했던 저희가 공연도? 예. 네 이제 영상 작업이 끝나면 네. 아마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풀 버전이라기보다는 아마 단락별로 끊어서 네, 오픈을 하게 네.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의 대표로서 또 예술 감독으로서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방송 DJ로 이제 예, 복귀하셨다는, 복귀가 아니라 이제 데뷔, 뭐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하셨지만 이제 본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맡고 가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도 맡으셨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야겠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좀 여쭤볼 것도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19년을 끌고 온다라는 건 이제 근 20년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 물론 저도 이제 다스멜 단체가 이제 뭐 작년에 30주년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열정적으로 했던 건 한 저도 20년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는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불어서 가는 이제 그런 팀이 돼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누가 하나가 잡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좀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뭐 30년을 진행하셨던 선생님 대선배님께서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제 늘 같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늘 같이 있으면 아마 빨리 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벌써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지금은 40대 후반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어떤 음악을 해오면서 우리 지형에서 창작 음악은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본인들은 또 어떤 음악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 또 어떤 음악을 또 할까 각자 경제적인 부분들은 또 일찌감치 저희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일찌감치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각자 이제 또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들은 자기 활동으로 또 충족을 하면서 생활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체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도전적인 음악들을 좀 더 과감하게 나이 들면 이제 좀 새로운 거 하기가 겁나고 힘들어지고 왜 굳이 그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가끔씩 합니다. 그러나 난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네. 이제 또 관성적인 지점도 있고 열심히 또 해오긴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가던 길을 이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잘못 비추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지금 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임이 됐는데 정말 그 많은 창작음악을 꿈꾸는 젊은 연주자나 창작자분들한테도 뭔가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거고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도 제가 알려줘야 되는 그쵸, 역할이 경험담. 네. 네. 그래서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 경험담들을 잘 일러주면 네. 예술감독으로서 충분히 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역대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잘하셨지만은 제대로 참 제대로 아주 딱 맞게 선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그 미래의 지금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젊은 그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등용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정말 공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이 많은 감독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만나고 싶었고요. 그러자 또 공연을 또 하신다고 하니 이제 저는 뭐 오래된 거는 사실 기억을 못했어요. 굉장히 신선한 느낌으로 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만나고 싶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막 직접 이제 막 음악을 만드시고 네. 또 이제 엔지니어까지 직접 다 하시는 거죠. 네, 따로 엔지니어를 공부를 하셨나요? 네, 따로 공부를 하셨어요? 네, 엔지니어는 원래 네, 어릴 때 따로 공부를 하고 이제 녹음실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도대체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음악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연주도 하고 기획력도 있고 직접 만드는 어떤 엔지니어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시고 뛰어나지 않고요. 그냥 겨우겨우 하는 정도고 그리고 네 그게 사실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참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털을 잡고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이제 젊은 그 국악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음악을 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우리가 음악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그 꼭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배로서 내가 실패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희망을 잃지 말고 가야 된다. 어떻게 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말 말고 뭔가 다른 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를 또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경계를 아는 거는 좀 체득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계를 또 알다 보면 또 시장의 분석 그리고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국내 음악 산업에서 창작 국악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뭐 좀 탐구 그리고 답변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답습하는 방식의 어떤 창작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새로운 거 하라 그러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연하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독창성이 좀 담보되는 스스로 그런 독창성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대중성도 찾고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젊은 이제 창작자분들하고의 대화를 나눌 때도 이제 그런 점이 늘 이렇게 화두에 있어서 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창작 음악을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메꾸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 때 우리 신창렬 감독님 같은 선배님이, 그러니까 물론 계시겠죠. 근데 이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면 좀 우리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큰 살림이에요. 예, 이제 그 그림이라는 팀의 전체를 또 이끌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직접 음악도 만들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시는 네. 것 같고 그거의 중심이 정신을 딱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철학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철학이요? 네. 철학이라 할 건 없지만 뭐 가끔 음악적인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거든요. 선생님 음악적인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글쎄요. 여러 저는 먼저 뭐 엄마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아줌마이기도 하고 이제 할머니 나이에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그때 달랐죠. 예.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음악적인 영감은 대부분 다 네. 그러니까 마감을 통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당장 내일이 마감이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게으르게 생각 안 나던 게 네. 이제 막 또 생각이 어떻게든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의 예술가가 결국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긴장감을 늘 유지는 하지만 그 긴장감과 함께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가치도 있고 즐거움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일상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즐거움. 그거에 많은 부분이 이제 음악과 관련돼 있는 거죠. 예, 그건 굉장히 기쁜 일일 것 같아요. 네, 음악과 관련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굉장히 기대는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그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지치지 마시고 더 화이팅 하시고 더 많은 그 좋은 작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